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뭐 상황론이다 뭐다 이 구설에도 논란에 많이 휩싸이는데 발언 실수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발탄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대통령 당선이 안 되면 대구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했다. 18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져 죽겠다고 얘기를 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 저렇게 빠져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으로 잘못 얘기한 거죠. 근데 저게 의도적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의도적 실수. 의도일 수도 있어요? 네, 의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빠져 죽어도 하필이면 대구의 강물에 빠져 죽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호남 쪽에서는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과거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말이에요. 대선에서 지면은 한강에 빠지겠다. 그 말은 유명하죠. 예. 그 말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과거에 문재인 대표의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면 좀 뭔가 이게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맥락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의도적 실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네. 박지원 대표가 그래서 페이스북, SNS에 바로 또 글을 올렸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내가 홍준표 발언을 착각해서 문재인으로 이야기했다. 내가 말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지난해 당대표와 문재인 후보도 한강에 빠지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다시 언급을 했네요. 네. 정치구단 저는 박지원 문재인 대표. 네. 후보가 한강에 빠지겠다고 했던 것은 내가 이건 진짜 확인해 봐야겠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네. 한강에 우리 같이 빠져야 한다 이렇게 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이 예, 또 그건 논란이 분명히 저도 이제 됐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저 문재인 후보가 한 것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알려주긴 한 것 같은데 네, 확인은 좀 해봐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박지원 대표가 워낙 노련하신 분이니까 또 여기저기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문모닝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성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박지원 대표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십니다. 또 연세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소 혼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박지원 대표가요, 이제 노련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또 이건 내가 일부러 실수해봤다고 하면서까지 한 실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딱 발각에 내지 않습니까? 표정만으로 보면 일부러 한 것도 같고 정말 애드립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실수인데 실수 아닌 실수 같은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볼 땐 저거 실수한 거예요. 네, 실수한 실수다. 건데 네. 본인이 거기서 빨리 캐치를 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 실수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게 아니고 광주심이 이렇게 뛰어나다. 그래서 어떠한 이걸 금방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다, 좋다 이런 면도 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게 미꾸라지처럼 좀 미끌미끌하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네. 사실 국민의당이랄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반대층에서 보면 굉장히 얄밉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다음 주제는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얘기 또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얘기인데 만나서 밥도 먹고 했다가 또 다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먼저 홍 전 회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점심을 자택에서 했다는 걸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 않나. 평양 특사라 미국 특사 제안이 온다면 그런 것은 도와드릴 일이 수 있다고 했다. 자, 절에서 군번 얘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장관 군번 아니면 어떤 거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보다 더 높은 군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걸 또 만약에 저게 지금 사실이라고 하면 뭐 사실이니까 얘기를 했겠죠. 홍석현 전 회장이 저런 발언을 한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네. 문재인 후보가 저걸 가지고 딜을 했다고 하면 딜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을 지지해 주면 장관자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홍 전 회장이 한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한 걸로 확인된 건 확인된 아니에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두 사람 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또는 내가 당신한테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줄 테니 지지해 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또 홍석현 회장도 그걸 언론이나 아니면 밖에 대놓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특정 언론사 그리고 지금까지 뭐 JTBC라고 하는 회사가 생기면서 약간 바뀌긴 했지만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그전의 성향을 봤을 때 저분이 그런 입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문 후보와 만난 홍석현 전 회장.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내 느낌으로는 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후보는 요즘 하는 게 조금 그렇다. 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더 안정적이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문 후보와 만났다고 하자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연락이 왔다. 그래서 곧 안 후보도 만날 예정이다. 양다리인가요? 예, 뭐 양다리라기보다는요. 사실상의 문재인 지지 선언이라고 봐야 돼요. 본인은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이제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홍석현 회장이 며칠 전에 또 유튜브에 뭐 그 영상을 하나 올려가지고요. 화제가 또 됐죠. 네,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석현 전 회장이 왜 이 시점에 그렇게 민감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 전 회장 의 이제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뭔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되던 안철수 정권이 되던 뭔가 좀 미숙할 것 같으니까 본인의 경륜과 어떤 식견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국정 운영에 크게 쓰이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본인의 이제 마지막 그거를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홍석현 전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전 대표도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종인 전 대표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나한테는 겁나서 연락을 못 한다고 하더라. 나한테도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갈 수는 없다. 그러면 탈당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뭐 하러 가겠나? 문 후보는 도울 생각이 없다. 사실 뭐 탈당 이전 또 탈당 이후에도 뭐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스하는 말을 좀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탈당을 하고 또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만에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또 김종인 후보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는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캠프 쪽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영입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쉽지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어떤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안철수 후보에서 약간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뭐 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후보 측에 가는 것은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판세는 좀 내다봤어요. 이번 대선은 재미있는 의외의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분위기상으로는 오히려 안철수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지지 여부를 좀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는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저는 뭐 김종인 전 대표는 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정치를 사실상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 지지라든가 또 누가 유리하든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하냐.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예. 이분은 여전히
뭐 전이라고 붙었지만 중앙일보와 JTBC의 창업주고 오너입니다. 네. 아주 영향력 있는, 여론에 영향력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네네. 언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까? 그동안 뭐 대권에 나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앙일보는 얼마 전에는 또 거기에 사원이 또 한국당 또 대선 경선에 나서시더니 전 회장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김모돈 소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원 예, 아닙니까? 언론에 대한 전직 사원이었죠. 신뢰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하고 사적으로 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적절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 얘기는 제가 김종인 대표하고는 탈당 직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고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은 킹메이커는 안 하겠지만 판메이커를 좀 해보겠다. 말하자면 이렇게 모아서 자기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판을 짜서 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 지지율이 너무 말하자면 뭐 판을 만들 만한 지지율도 안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바로 일주일 만에 내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지금 당을 나온 지가 며칠이나 되는데 박영선 의원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김종인 전 대표를 찾아가서 다시 들어갑시다 한 것은 김종인 대표에 대한 A도 아니고 정치적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 한때 같이 회동에서 얘기했던 홍 전 회장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가수 전인권 씨, 문화예술인들도 정치적 얘기를 좀 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것은 맞다. 지난 대선 때부터 큰 호감을 갖고 있었다. 명석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좋아한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뭐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적폐라는 이게 이제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격을 받으니까. 네,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 대립각을 세우고 상대의 흠집만 잡으려는 분열의 분위기는 원치 않는다.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축제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들국화 멤버잖아요. 들국화 때 시절에는 늘 맑고 깨끗한 노래만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어두운 시절을 경험했다. 자, 문화예술인들도 정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지지 후보를 좀 밝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네, 저는 저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소셜 테이너라 그래서 문화예술인 중에 본인의 생각과 지지 후보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했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이 누군가를 지지했는데 그 지지 때문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지하는 걸 존중해줘야죠. 본인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그런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블랙리스트에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예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아주 양면성이 있는 이중적인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전인권 씨 아까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선거에서 이 지지자 함정에 빠진다는 표현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열성적이고 열광적인 지지자가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도가 지나치면요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갖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표를 깎아먹는 그런 역기능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게 그런 딱 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전인권 씨 말고도 많은 문화예술인이 본인들의 지지를 좀 편하게 표명할 수 있는 바람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TV를 또 통한 정치 광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새 후보가 먼저 60초의 정치 광고를 내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후보는 22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먼저 새 후보의 TV 광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